구미가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 생산에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가 탄소섬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서민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안동에서도 출범해 북부 지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울진군이 금강송 숲길과 왕핀천을 발판으로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예산도 더욱 확대합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아이 전일을 집에서 빼도 문제가 없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올라가서 따뜻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에는 봄비가 내리며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봄 햇살 속에 기온도 쑥쑥 오르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대구 23도, 달성은 24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시고요. 식목일인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야외 활동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 이번 봄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구미에 있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꿈의 소재라 불리는 탄소 섬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우주 항공이나 고급 자동차에 쓰이는 고성능 탄소 섬유로는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크릴 실을 진공 상태에서 태워 다른 모든 원소는 없애고 탄소만 남겨놓은 것이 탄소 섬유입니다. 강도가 철의 10배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해 가볍고 강한 데다 녹도 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잉 787, 에어버스 380과 같은 우주 항공 분야와 고급 자동차, 풍력 발전기 날개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곽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꿈의 소재라 불리는 탄소 섬유를 구미공단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 첨단 소재가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투자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탄소 섬유의 클러스터를 여기에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연간 생산 규모 2,200톤의 1호기 준공식에 이어 연간 2,500톤 규모의 탄소 섬유 2호기 기공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2호기가 가동되는 내년 3월이면 국내 최대 규모의 탄소 섬유 공급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구미국가공단에 새로운 집행이 열리고 또 우리 폴란스, 일본, 또 미국에 이어서 우리 구미가 전 세계에 네 번째로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거점이 됩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2020년까지 연간 생산 규모를 14,000톤으로 늘릴 방침이어서 구미가 세계적인 탄소 섬유 생산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주요 사업비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조기 집행할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66%인 2,267억 원으로 시설 사업비 등 25개 단위 사업들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2,200여 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농림수산사업 예산으로 4개 분야 132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7%가 늘어난 1조 4,965억 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보조 7,800여 원, 국비융자 2,300여 원, 지방비 3,390억 원, 자부담 1,455억 원 등입니다. 신규 사업은 국립재활승마센터 건립 200억 원 등 21개의 1,507억 원의 규모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을 요청할 예정인데 예산 규모는 관련 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서민의 과다 채무 부담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출범됐습니다. 서민들의 부채 악순환을 끊자는 것으로 상당한 도움이 예상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안동사무소, 이달 들어 새롭게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에 따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 고금리로 대출한 자금을 저금리로 바꾸는 전환대출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를 쓰고 있는데 지금 수급은 한 1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꾸려고.
신용회복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서민들의 채무 감면과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채무 조정 업무와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경하는 전환대출, 그리고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게 채무 조정과 취업 후 상환 등입니다. 채무 조정 업무는 일단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대상이고 빚의 절반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 감면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10%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시켜주고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대출도 채무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그리고 취업 이후로 채무 상환 시기를 유예합니다.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환대출에 이어 채무조정 업무는 이달 22일부터, 학자금 대출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될 때는 이 모든 혜택이 무효화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0일까지 도내 22개 정부 양곡 도전 공장과 670개 보관 창고에 정기 재고 조사와 안전 보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정부 양곡 도전 공장과 보관 창고에 보관 중인 정부 양곡의 재고량과 품질 변질 여부, 창고 시설과 양곡 관리 상태 등입니다. 경북도는 가벼운 위법 사항은 바로 고치고 관리가 부실한 창고는 양곡을 우선 출고시키고 재고량이 부족하거나 양곡이 부패한 곳은 고발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선비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경북 선비 아카데미를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23개 시군 25개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며 영남 선현들의 사상과 문화, 교육과 충효 등을 교양과 전문 리더 과정별로 나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무료고 오늘 19일까지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울진군이 추진 중인 생태도시 조성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올해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금강소나무가 들어선 울진 소강리 금강송 숲길입니다. 숲이 개방되면서 매달 1000여 명의 탐방객이 찾으면서 자연 생태 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근의 왕피천은 우수한 식생으로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선시대 보부상이 해산물을 가득 지고 오르내리던 11형 고갯길은 매달 예약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생태 문화가 지금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곳이 울진입니다. 그래서 11형 보부상길은 물론이지만은 왕피천에 있는 생태계의 보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아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천혜 자원을 활용한 생태도시 조성에 울진군은 지난 2년간 350억 원을 투입해 520여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생태 관광도시 조성에 대한 효과가 커지자 울진군은 올해 관련 예산을 7.4% 늘렸고 생태 휴양단지 조성 등을 위해 2천억 원의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울진군에서는 앞으로 백암온천 산림휴양밸리와 또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생태관광도시 조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국가브랜드 대상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교육부 학생 뮤지컬 운영학교 공모에서 전국 130개 학교 가운데 경북 지역 10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경산 장산초등학교를 비롯해 초등학교 4곳과 성주 초전중학교 등 중학교 2곳, 구미 현일고 등 고등학교 4곳 등입니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3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생 뮤지컬 사업단으로부터 공연 지도와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전국 최초로 토요 상설 글로벌 문화체험 교실이 열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대구 초등학교에서 상설 글로벌 문화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체험교실은 서양과 동양 문화 체험 코너를 비롯해 여행사, 퀴즈룸, 소원의 방 등 10개의 체험 코너로 구성되고 영어권 국가와 중국, 일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이 전니가 흔들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이 실을 묶어 직접 빼주던 모습, 과거 많이 볼 수 있었던 풍경인데요. 요즘도 어린아이 전니쯤은 집에서 뽑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토크 오늘은 전니를 집에서 빼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권인수 기자입니다. 7살 도경이는 전니인 앞니 2개가 흔들거려 치과를 찾았습니다.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영구치가 잘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한 뒤 많이 흔들리는 1개만 뽑고 하나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뽑을 때 통증을 우려했습니다. 전문의들이 전니를 치과에서 뽑기를 권하는 이유는 영구치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건 한 어린이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영구치가 양쪽에 3개씩 올라와야 하는데 한쪽에 1개가 없는 게 보입니다. 이럴 경우 전니를 빼버리면 치아 배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니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영구치가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대로 방치하면 영구치가 옆으로 돌아 나오거나 이와 이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영구치 하나를 빼줘야 합니다. 영구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 보면 과잉치라든지 결손치와 같이 영구치 치열에 이상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또 집에서 빼면 요령이 없어서 아이에게 괜한 고통을 안겨주거나 뿌리가 남아 영구치가 올라오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동요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무리하게 이를 빼는 경우 뿌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의는 영구치가 올라오고 있는 것 말고 다른 문제로 인해 전니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진 후 이를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 휴게소 부근에서 32살 이모 씨가 몰던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가 모두 불에 타고 도로 옆 야산으로 불이 번져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 반쯤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한 기계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90여 제곱미터와 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바깥에서 시작된 불길이 벽을 타고 지붕으로 번진 점에 미뤄 누군가 버린 담뱃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봄 햇살 속에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대구 23도, 달성 지역은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 가볍게 하시고요. 식목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고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23도로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 낮 동안 22도까지 오르겠고 의성의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다소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